자, 자바스크립트 사전 객체고요. 예. 우리가 이 객체의 개념은 자바 언어를 공부할 때 클래스하고 객체하고에 대해서 설명 다 들으셨어요. 자, 객체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는 사실 우리가 자바라는 언어를 다 이제 기본 개념을 이제 배우셨는데 그 자바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래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일단 부품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 때 부품이 될 수 있는 부품 객체를 먼저 만들고 그 객체를 조립해서 완성된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예, 요걸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코드상으로 바로 객체를 직접 작성해서 쓰느냐 이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는 거, 클래스라는 게 있어서 클래스가 객체를 찍어내는 틀이죠. 그래서 붕어 빵틀로 비교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만큼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요 객체에 대한 설명은 이미 뭐 앞에서 자바 언어 할 때 들었지만 한번 보면 개념이 다른 개념이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만들 때 자바 언어를 참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고 객체 지향형 언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예.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언어고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다. 예, 약간 이제 오리지널이 아니라 약간 이제 비슷하게 가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버전이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스크립트 이름을 바꿔서 새로 그 자바스크립트 우리 그 시습을 했을 때 데이터 타입 신경 안 써도 됐죠. 너무 편했죠. 예, 너무 편했는데 그 자바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뭐라도 하나 만들어 보려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개념을 모르면 안 되니까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그죠? 그 개념 너무 많아가지고 뭐 간단한 거라도 만들려고 그러면 그 개념 알고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자바라는 언어에 뭐 이런 타입을 딱 정해주고 뭐 이렇게 막 까탈스럽게 하는 게 나쁜 거냐? 예. 실제 우리 상용 프로그램 큰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그게 좋다는 거지. 결국에는 지금 타입스크립트라는 자바스크립트가 있어요. 타입스크립트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타입에 대해서 뭐 내부적으로 뭐 넘버 타입이라든지 스트링 타입이라든지 불리언 타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자바처럼 그렇게 까탈스럽게 그렇게 안 다루잖아요, 그죠? 근데 자바 언어처럼 까탈스럽게 타입을 다루는 게 타입스크립트라는 자바스크립트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또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타입을 더 추가해서 타입을 신경 쓰게끔 지원하게끔 해서 나온 게 타입스크립트입니다. 네. 그래서 뿌리는 다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쭉 갑니다.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는 지금 인기 대폭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기 대폭발 그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객체 지향형 언어라고 처음에 그 교재에서 이렇게 다루다가 최근에는 객체 지향형에서 형을 빼요. 스그머니 싹 빼요. 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같거든. 근데 완벽하게 우리가 이미 자바를 했죠. 자바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이 개념을 명확하게 몰라요. 근데 자바를 한 사람들은 여기를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객체 지향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걸 찍어내는 이제 이런 파일도 생기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약간 따라하는 거구나 비슷하게 그런 거를 이제 코드로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뭐 자바스크립트나 자바나 객체라는 개념은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이게 이런 이제 사물을 이제 객체라고 그러죠. 시세계. 객체 모델은 객체를 표현할 때 그 메소드와 속성, 그러니까 기능과 이런 이제 속성으로 표시를 합니다. 기능과 속성. 이게 이제 동작, 기능이라는 게 이제 동작하는 거, 작동하는 거, 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이거는 행위, behavior, 행위 쪽입니다. 이거. 예.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기능과 속성을 한 덩어리로 묶어 놓은 걸 이제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데, 이제 객체 모델을 이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 그 자바 언어로 표현할 때 이 객체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메소드와 이제 요 필드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속성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지만 자바에서는 필드라고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프로퍼티 뭐 필드. 자바스크립트도 동일하단 말이죠. 자바스크립트도 어떤 객체를 만들어서 쓸 때 메소드 개념, 이런 이제 필드, 속성 개념,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드는 기능을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켜진다, 꺼진다, 볼륨의 견제, 이거 TV네, TV. 예. TV라는 객체를 표현할 때 TV의 기능이 TV 전원 켜지고 꺼지고, 볼륨 높여지고 볼륨 낮춰지고, 그죠? 우리 리모컨으로 끄고 켜고 볼륨 높이고 낮추고, 이거 기능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메소드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TV의 사이즈, 예, 너비, 가로폭이 몇 센치가 되는지, 세로가 이제 몇 센치가 되는지, 이 TV 이제 색상이 어떻게 되는지,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메이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래서 뭐 해상도 같은 거, 예, 해상도가 최대 해상도가 어디까지 지원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속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는 기능과 속성을 묶어 놓은 거를 이제 객체라고 합니다. 그죠? 자바 시간에 이런 거 똑같은 거 했는데 또 나온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다른 게 아니다. 개념이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공부를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객체입니다. 객체. 예. 동일하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공부하실 때도 객체는 이런 개념, 똑같은 자바 언어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자, 이 이제 객체는 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거 좀 깨져 있는데, 내장 객체가 있고요, 브라우저 객체가 있고, 문서 객체가 있습니다. 예. 요 내장 객체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객체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객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고 그랬죠. 예. 뭐 스트링 객체, 날짜 데이터 객체, 어레이 객체, 메스 객체 등등. 예.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객체들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객체, 바로 쓸 수 있는 객체, 내장 객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이제 브라우저 객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자, 브라우저 객체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브라우저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예, 우리 크롬 브라우저 쓰죠. 엣지도 있고, 그죠? 파이어폭스도 있고, 그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브라우저가 있는데 그 브라우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인터넷 할 때 우리가 쓰는 브라우저, 그죠? 웹 클라이언트라고도 하고, 브라우저. 예. 그러면 그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 주소창이라든지 내용창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뭐 백 버튼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윈도우 객체, 스크린 객체, 로케이션 객체. 이 로케이션 객체가 주소창입니다. 주소창. 예. 이 로케이션이라는 게 주소창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주소창을 제어할 수 있어요. 로케이션 객체상에서. 히스토리.
우리가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뒤로 왜 백 버튼 누르잖아요, 그죠? 브라우저에서 예, 뒤로 가기 누르면 그 전 페이지 보이죠? 이게 이제 히스토리 객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예, 왜냐면 내비게이터. 그래서 윈도우 객체는 이 창 우리가 브라우저 이렇게 클릭하면 창이 새로운 이제 탭이나 브라우저 이렇게 탁 다시 열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윈도우 객체입니다. 네, 화면과 관련된 거는 스크린 객체. 이런 이제 브라우저 객체 이제 모델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객체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객체가 있습니다. 문서 객체.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요 문서 객체 모델에는 뭐 HTML, 헤드, 바디 이렇게 있는데 이거 우리가 배운 태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자, 여기서 자 보여야 되는 건 보면 요 객체라는 거. 객체라는 거. 여기도 객체라는 거. 객체라는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하죠. 객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객체는 안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메소드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죠? 자, 속성, 필드, 예, 이런 이제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객체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 보실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내장 객체 한번 볼게요. 자, 내장 객체라는 거.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참조 변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객체 생성해서 그 객체의 주소를 저장할 때 참조 변수 쓰잖아요. 자바에서는. 여기서도 요 참조 변수라는 게 그 똑같은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요 참조 이제 요 변수를요 이제 인스턴스 이름으로 보통 이제 사용을 하죠. 인스턴스라는 용어도 알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클래스를 가지고 힙 메모리에 객체를 생성을 하면 그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그러죠. 이런 과정을 인스턴스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인스턴스화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new. 예, 우리가 자바에서 객체 만들 때 new라는 키워드 쓴다는 거 생성자 이용해서 그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마찬가지예요. 객체 만들 때 여기 지금 여기 줄이 안 맞나죠? 생성 함수, 생성자 함수가 여기 뒤에 옵니다. 여기서는 생성자라고 하지 않고 뒤에 함수를 붙였어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용어 이제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맹생성자 개념입니다. new 다음에 생성자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장 객체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이제 수학 객체를 한번 볼게요. 수학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와 속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장 객체이기 때문에 메스 내장 객체이기 때문에 수학 객체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ystem.out.println 자바에서 출력을 할 때 시스템이라는 클래스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 아니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든 거 아닌데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할 때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종류의 제일 앞에 여기 이름 보시면요,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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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 있죠? 예, 여기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제 수학 객체.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소스 보실 때, 자바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 클래스 이름은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하지만 객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조 변수 이름 같은 경우는 소문자로 했는데 소문자 시작했는데 이거 그러면 클래스인가 한데 클래스는 아니고요. 여기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거를 이제 그냥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 메스. 그래서 이게 언어가 다르고요. 설명하는 그 교재 있죠, 교재. 교재도 똑같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언어를 배우시면 예전부터 그 언어가 날 때부터 이렇게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르게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수학 객체로 갑니다. 얘를 클래스라고는 얘기 안 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러니까 메스 객체에 ABS라는 이거 뭐예요? 소괄호 열고 닫고 메소드죠,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그죠? 메소드 이름 뒤에 소괄호 열고 닫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처리해 줄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 값이라고 그러죠.
매직 메소드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ABS라는 메소드는 매스라는 객체의 ABS라는 요런 이제 메소드는 요 숫자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그죠? 예, 요 숫자의 절대값을 구하는 메소드다. 절대값을 구해준다. 그 다음에 맥스라는 메소드도 있다고 그죠? 여기 이제 숫자 1, 2, 3에서 숫자를 쫙 나열해주면 쉼표로 구분해서 콤마로 구분해서 이 중에서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줍니다. 리턴 해줍니다. 결과로. 그래서 맥스 최대값 구하는 거. 어떤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메소드입니다. 이거 이미 다 구현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요 객체 이거 이제 갖다 쓰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min 요건 이제 최소값 구하는 거. 그 다음에 power POW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제곱값 구하는 거. 요건 이제 미스고 요건 제곱값. 그래서 요거 2, 3 이렇게 넣으면 2의 3승을 구해주는 겁니다. 8이죠, 그죠? 이렇게 거듭 제곱값을 반환합니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매스.랜덤 랜덤 요거 우리 사용해봤어요. 랜덤. 어디서 들어봤죠? 여러분들 난수 반응시킬 때 랜덤 메소드 써봤잖아요. 자바에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0에서 1 사이에 난수 반환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면 0에서 1 사이 난수가 아니고요. 우리 자바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거 있죠? 0.0에서 자 1.0 미만 기호로 따지면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떤 x값 랜덤 값을 구하는데 0.0보다 크거나 자 같고 1.0보다 작다 이거예요. 요겁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쓰실 때 요런 거 쓰실 때요. 뭐 자격증 같은 데나 소수령 이렇게 쓰실 때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수학 시간에 배우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프로그램 배울 때 이런 기호를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다고 합니다. 다른 거 다 맞더라도 요런 기호 쓰면 틀린 거예요. 뜨끔하신 분 있을 거예요. 수학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다는 기준은 이 코드를 이런 코드 이 똑같이 생긴 코드를 넣었을 때 실행되나? 실행 당연히 안 되죠. 프로그램에서 이게 실행 안 되게 되는데 뭐 이렇게 풀어서 쓰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퀄 기호를 뒤에 쓰고 그죠? 이 우리가 배운 대로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여러분들 실행하실 때 이 코드를 넣었을 때 실행되는 게 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거 이제 표현할 때 아직까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이렇게 다루는 그런 형태를 잘 이제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답 쓰실 때 이런 식으로 수학 시간에 배우는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쓰시면 틀렸다고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라운드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값을 구합니다. 반올림 하는데 소수점 없애서요. 정수 첫 번째 자리까지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링. 요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무조건 올림하여 정수를 반올림하는 건데 우리가 제가 이제 실링이라는 게 천정을 얘기하는 천정값. 천정값을 얘기하는 거고 플로 요거는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무조건 내림하여 정수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플로가 바닥이잖아요. 그죠? 바닥값 구하는 겁니다. 바닥값. 바닥값 정수, 천정값 정수. 그 다음에 SQRT가 뭘까요? 스퀘어 루트. 루트 값 구하는 거. 제곱근, 루트 값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대부분 요게 소괄호 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얘는 뭐예요? 이거는 메소드 아닙니다. 얘는 메소드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매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설명한 거고요. 얘는 매스 객체의 요거는 상수입니다. 상수 변하지 않는 수 상수 파이 값 의미하는 겁니다. 3.141592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원조율 상수를 의미합니다.
이 파이가 3.14 이 파이를 쓰면요 math.pi라고 쓰면은 대문자로 돼 있어요. 이게 상수명은 상수명 대문자로 돼 있는데 이걸 쓰면은 우리가 직접 우리가 3.14 그리고 파이 그거 뒤에 그 저기 그 자리 길잖아요, 그죠? 이거 일일이 우리가 기억해서 그걸 다 못 써주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요걸 쓰시면 돼요. 예. 이미 여기 안에 값이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상수값으로. 메소드 개념이라든지 뭐 필드 개념이라 이런 건 이제 알고 이제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배열 배우셨죠? 변수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변수는 값 한 개만 저장하세요. 한 개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값이 들어오면 그 전에 있는 값은 잊어버려요. 그죠?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값을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명을 많이 써야 되죠. 예. 그리고 반복문 하고 같이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배열이죠. 배열. 그러니까 이제 배열은 값을 이제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배열명 이름 하나만 주면요, 거기에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배열 크기 정해주고요, 객체 만들면은 배열 만들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열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배열에서는 인덱스라고 하는 배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자료를 찾아가는 인덱스라는 거 쓰죠, 그죠?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요, 자바하고 비교했을 때 변수 타입도 막 엄격하게 따지지도 않고요. 또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자 여기 A라는 변수가 있어. 자 var 해가지고요 A라는 변수 선언했죠. 여기다가 10을 넣으면 이 A의 변수 타입은 뭘로 바뀝니까? 넘버 타입으로 바뀌어요. 근데 밑에서 소스에서 여기서 A, B, C 이렇게 문자열을 넣었어요. 그러면 A가 처음에 얘가 10을 넣었을 때는 넘버 타입이지만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얘는 무슨 타입으로 바뀐다? 스트링 타입으로 바뀐다 그랬죠. 변신한다 그랬죠. 동적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예, ABC 문자를 넣으면 문자열 타입으로 바뀌어. 똑같은 A인데 얘가 그리고 뭐 또 밑에 A에다가 true라고 자 true라고 불리언 값을 넣으면은 얘는 또 불리언 타입으로 또 바뀌어. 이렇게 집어넣으면 true 값 넘어오네. 아 나는 변신 해서 불리언 타입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변신 불리언 타입의 A 변수가 됩니다. 이건 이제 타입오버라는 자바스크립트 명령 사용해가지고요. 요렇게 값 넣어가지고 출력해보고 타입오브 사용해서 A 변수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출력해보고 또 ABC라는 문자를 넣어가지고요 타입오브 사용해서 출력해보고 true라는 값을 넣어가지고 타입오브 해보시면 똑같은 A 변수 변수는 A 변수 하나밖에 없는데 타입이 막 변화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바 언어하고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자바 언어와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별개의 언어입니다. 똑같은 언어가 아니에요. 용도도 달라요. 자바스크립트는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프로그램 이제 개발할 때 보통 이제 사용하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는. 자바는 어디 있어요? 어떤 용이에요? 서버요, 서버. 서버 단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금씩 이제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 배열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데 이 배열의 타입도요 자바처럼 엄격하게 따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배열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정수값도 넣고 실수값도 넣고 문자열도 넣고 불리언값도 넣고 다 넣을 수 있어. 타입을 가리지 않아. 그냥 배열 하나 만들어 놓고요 넣고 싶은 거 다 넣으면 돼 그냥. 네. 이거 이제 자바하고 다르다는 거죠. 자바는 같은 타입의 값을 기본적으로 저장하거든요. 다른 타입 넣으려면 에러 나버려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배열 만들어 놓고 뭐 문자 타입도 넣고 넘버 타입도 넣고 불리언 타입도 넣고 막 넣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그런 타입의 값들을요 하나의 배열에다가 다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아 이게 언어가 참 확실히 다르네, 그죠? 자바라는 언어와 자바스크립트는 언어가 이렇게 이제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래쪽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 요거예요. 자, 베리어블 한 다음에 요 참조 변수 있죠.
변수 이름을 여러분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ARR1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뭐야 배열 이름이라는 거죠. 배열 이름. 응? 자바에서는 이건 이제 참조 변수 배열 객체가 힙 메모리에 만들어지면 그 배열 객체의 어드레스 값을 가지는 참조 변수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배열 이름이 된다는 거죠, 참조 변수. AR1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객체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느냐? new 한 다음에 array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자바에서는 만약에 이런 이제 그 생성자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때는요, 일단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import라는 명령 사용해서 해당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어느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인지 import 명령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명을 쓸 때 패키지명을 앞에 다 기술해 주고요. 어느 패키지에서 클래스 가져올지 다 지정을 해 줘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요 생성자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고, 그냥 array 대소문자만 지켜주시면 돼요. 대소문자 A 대문자로 쓰고요. RRAY array 소괄 열고 닫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생성자라고 하지 않고 생성자 함수라고 함수를 또 붙여요. 또 교재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배열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서 이렇게 딱 넘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똑같은데요. 요거는 배열을 만들면서 배열에다 값을 미리 담아주는 거예요. 배열 객체를 만드는데 값 1도 넣고 값 2도 넣고 값 3도 넣고 값 3도 넣고 해서 배열 객체를 탁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이렇게 이제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열 객체를 만들 때 리터럴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도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괄호를 이렇게 치고요. 대괄호 안에다가 배열에 저장할 값들을 뭐 값 1, 2, 3, 4 해서 콤마로 구분해서 쭉 값 목록을 만들어주고 실행을 하면 요 값들을 가지고 있는 배열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참조 변수에 이렇게 대입하면 요 참조 변수를 가지고 배열명이죠. 배열명을 쓰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배열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뭐 변수나 배열에 대한 거는 알고 있지만 약간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제 자바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실습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 객체를 사용하면요, 이 배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라든지 속성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메소드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미리 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들어 줄 필요 없죠. 한번 봅시다. 밑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앞에 메소드 쓸 때는 객체 이름 앞에 오고 객체 이름 점 메소드 이름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메소드 이름만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메소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메소드고요. 이거는 뭘까요? 요거는 속성 필드. 속성입니다. 속성. 요거는 이제 메소드. 그죠? 여기서까지 메소드 설명하는 거고 밑에 요거는 필드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열 객체를 만들면 배열 객체가 가지는 이제 메소드 상당히 많은데요. 보시면은 자, join이라는 메소드는 여기 이제 연결 문자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죠? join 연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요 배열 객체의 데이터를 연결 문자 기준으로 해서 한 개의 문자형 데이터, 문자열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배열 안에 있는 값을 문자열로, 배열에 있는 값을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 문자는 배열 안에 값들을 연결할 때, 그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문자입니다. 넣어줄 수도 있고, 안 넣어줄 수도 있어요. 뭐, 실습 이제 코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뒤집어 주는 거죠. 그래서 배열 객체의 데이터 순서를 거꾸로 바꾼 후에 반환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sort, 정렬하는 거죠. 정렬, sort. 배열 객체의 데이터를 오름차순 정렬. 값이 작은 게 앞에 오는 거죠. 오름차순 정렬하고, 그죠?
값이 큰 게 뒤에 옵니다. 정렬하는 거. 슬라이스. 요 인덱스를 두 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 값을 두 개 쓸 수 있습니다. 인덱스로. 배열 개체의 데이터 중에 원하는 인덱스 구간만큼 잘라서 배열 개체로 가져온다. 자, 큰 배열이 있으면 요 배열 큰 배열의 값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여기서 인덱스 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배열 값을 가져와서 리턴 해준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슬라이스. 스플라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배열 객체의 지정 데이터를 이제 삭제하고 자, 구구간에 새 데이터를 입력한다. 자, 요거는 이제 삭제와 입력을 동시에 해주는 겁니다. 스플라이스. 다음 이제 컨택트가 아니고 컨캣. 예, 연결해 주는 겁니다. 두 개의 이제 배열을 하나의 객체로 연결할 때 배열과 배열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작은 배열을요, 예, 이걸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배열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컨캣. 다음에 팝.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 마지막 인덱스에 저장된 데이터. 배열에 있으면 이 배열의 마지막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끄집어내는 겁니다. 푸시 집어넣는 거죠. 뉴 데이터. 배열 개체의 마지막 인덱스의 새 데이터. 푸시는 예, 배열이 있으면 여기 자 마지막에 자 여기 이제 값이 마지막 값이 있을 겁니다. 그죠? 마지막 값 뒤에 요렇게 이제 새로운 값을 예, 추가해 주는 거예요. 푸시. 팝은 꺼내오는 거. 푸시는 집어넣는 거. 그 다음 이제 쉬프트. 배열 개체에 전형된 중은 첫 번째 인덱스에 전형된 데이터를 삭제한다. 돼 있죠. 그죠? 이거는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배열의 첫 번째 값을 끄집어내어 오는 겁니다. 끄집어내오고, 예. 전형된, 끄집어낸 거는요, 삭제해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언시프트는 예, 배열 개체의 가장 앞에 인덱스에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배열의 앞부분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시프트. 예, 쉬프트의 반대죠. 예. 다음에 랭스. 요거는 이제 속성. 예,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배열에 저장된 총 데이터에서 배열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예, 랭스. 예. 요거 우리 이제 포문 쓸 때 배열 크기, 배열이 가지고 있는 요소 개수만큼 반복문 돌릴 때 이거 랭스 썼었습니다. 그죠? 자바에서도. 예. 요 이제 배열에 저장된 총 데이터 개수를 반환한다. 예, 요런 이제 필드까지